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Recording in progress. 그러면 AI 시대의 정치학 두 번째 강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예. 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요걸로 스위치로. 예. 자, 그럼 하겠습니다. 일단 가만히 있으라. 좌우. 안 넘어가는데? 한번 클릭하고 여기 가서 클릭하고. 클릭하면 되는 거 그다음부터 좌우. 일단 요 페이지는 새로 집어넣은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 민주주의 너무 몰라. 한민몰입니다. 한민몰. 전번에 한국 사람 민주주의 너무 몰라. 한민몰. 저번 사법 했던 거 누가 요약을 해달래요. 5줄로. 그래서 5줄로 요약했어요. 5줄 더 되네. 일단 그 전번 했던 이야기에 주장만 적었어요. 사법계획 두 가지 핵심은 재판의 개혁과 사법 조직의 개혁. 근데 사실 저는 재판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법 조직의 개혁은 이번 이제 사법 3법하고 또 상당히 관련이 있으니까 뭐 그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 다 했는데요. 재판의 개혁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이제 형사 재판을 중심으로 봤을 때 판결이 시민이 해야 된다. 시민의 몫이다. 판결은 판사의 몫이 아니다 하는 것을 원칙을 세우는 거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배심제나 시민판사제도, 치안판사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재판의 주인이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게 이제 핵심이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은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하는 거는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법 조직의 개혁은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판사, 검사, 경찰 조직은 굳이 전국 조직이 필요가 없어요. 전국 조직이라는 게 필요가 없다는 거야. HR이 필요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해보세요. 하급심과 상급심 두 개 연결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적으로 링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인적으로 전혀 떨어져 있으면 더 좋잖아. 원래가. 그런데 왜 링크가 붙어 있느냐? 연공서열로 올려가지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법원 행정처라는 거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심지어는 검사 조직도 마찬가지야. 검사 조직에 지네들끼리 모여서 술 처먹고, 미안합니다. 말을 이쁘게 해야지. 술 먹고 나쁜 짓을 하려고 작당을 하는 게 아니면 전국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국 조직이라는 게. 특히 수사 단위로 존재하면 돼. 수사 단위로. 그렇잖아요. 검사 조직이라는 거는 원래 출발 자체가 검사의 전국 조직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 이제 구별되는 게 있어. 중앙 조직은 필요하다. 중앙 조직하고 전국 조직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중앙 조직은 전국을 커버하는, 예를 들면 미국식으로 하면 FBI 같은 거. 캐나다에도 가면은요, RCMP라고 말탄 경찰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 경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카운티에 경찰이 또 따로 있어요. 지자체마다 단위에. 예를 들면 미국 가면은 보안관이 카운티 경찰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또 주 단위 경찰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전국 단위의 FBI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고, 끼리끼리는 저로 완전 별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차피 최소한의 중앙조직을 남기고 실질적인 업무라는 지방조직 중심으로 운영을 하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지방조직의 책임자는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도록 한다. 교육감 하잖아요. 교육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육감은 지방 단위로 교육감 뽑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경찰서장 혹은 경찰청장이든 지방경찰청장이든 이런 사람을 주민에 의해서 뽑으면 어쩌겠습니까?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결국 주민 눈치를 보죠. 어쨌든 전번 강의를 요약한 겁니다. 오늘 강의가 이게 PPT 페이지가 30페이지가 넘어요. 원래는 한 25페이지 정도 되면은 1시간 20분, 1시간 10분 정도 되는데 3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낼 겁니다. 속도를 내야 되니까 한번 볼게요. 자, 세금이 민주주의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2025년 세금과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대략 한 700
700조 정도 돼요. 700조. 예. 여기 옆에 2026년 727.9조라고 써 있죠. 727.9조.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8.1%나 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이거를 분류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금을 모른다는 거는 솔직히, 그리고 예산을 모른다는 거는 민주사회에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만날 그 대통령 한번 뽑으면은 그게 프로야구에 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거라는 거는. 일단 나중에 말하겠지만 세금을 누가 내는가? 우리나라 이미 선진국 이 부분에서 보면은 선진국하고 다르지 않아요. 세금 부담률이나 우리나라의 세금 규모, 우리나라 세금 규모요. 일본보다 인구 대비 훨씬 높아요. 예산도요. 일본은 1100조밖에 안 돼요. 우리 돈으로. 우리 700조예요. 인구가 2.3배, 2.5배잖아요. 제비율이 독일보다 그 인구 비율은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 비로 했을 때 상당히 높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세금과 예산이 조금 다르게 편성이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표가 나와요, 그것도. 그 다음에 예산으로는 뭘 하나? 예산에서 기능별 분류가 있고 성질별 분류가 있고 항목별 분류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나중에 보면은 성질별 분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는 게 입법적 그 과목하고 입법 과목과 행정 과목이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행정 과목이 뭔지 아시나요? 모르죠. 행정 과목이 쌈짓돈이에요. 행정 과목은 입법부에서 관할을 안 해요. 감시를 안 해요, 거의. 그러니까 뭉태기를 줘.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뭉태기를 줄 수밖에 없는 것들도 사실 있어요. 봉급,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뭐 노인복지 이런 걸로 나가는 것들이 막 있는데,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행정과목이라는 거 안에서 뭉태기로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할 공무단위권에 나오는 고위공직자 1,500명이 주물락주물락 할 수 있는 게 생깁니다. 그것도 배워야 되고. 행정과목이 무엇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산에 관련해서 시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산과 관련해서 시민의 역할이 빵입니다. 빵. 근데 나중에 이제 프랑스나 뭐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좀 다른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빵인지는 뭐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세금과 관련된 기관의 제1은 원래 국회입니다. 의회나 국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감사원을 두고 있는 나라가 있고, 감사원을 안 두고 국회가 감사원 역할까지 다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쨌든 감사원 두 군데가 지금 세금과 관련된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감사원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감사원이 뭐 하는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뽑아요. 어쨌든 그 뒤에 써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내는 세금이 현대국가, 특히 현대자본주의 국가의 물적 기반이다. 물적 기반이란 말 아시죠? 중요한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사실은 마그나카르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그나카르타가 시작됐던 이유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전쟁 자금이 없어서 귀족들한테 가갖고 나 전쟁 자금 세금 하니까 귀족들이 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안 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생긴 거예요. 의회의 출발이라는 게 사실은 거기서 생긴 거고, 그래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가지 권리가 조세징수권하고, 조세징수권 안에는 조세를 어떻게 쓰는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조세징수권, 조세와 관련된 모든 권한이 사실은 의회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제 배심에 대한 이야기가 마그나카르타에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는 게 세금에 대한 생각의 전환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날 학교에서 가르치기로는 민주주의 이야기면 그리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러는데
뻥이고요. 말장난이고. 아시겠지만 현대민주주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 이야기는 그리스에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에서 그 데모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반귀족인 자유민이 10%도 안 됐거든요. 그 사람들이 10분의 9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게 뭐 보통 사람 시민 권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장난으로 데모크라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를 풀으면 안 되고 현대 민주주의는 무조건적으로 사실은 이제 마그나 카르타의 시원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다른 게 마그나 카르타 같은 의회 민주주의냐 아니면은 천부인권 이야기하는 프랑스 혁명이냐 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애석하게도 현대 민주주의의 출발이고 근간은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의회적 방법, 대의적 방법이기 때문에 영국에서 시작한 게 맞고 절대적으로 영국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제도적인 것도 프랑스조차도 영국을 따릅니다. 그리고 천부인권도 원래 출발 들어가면 뉴턴에서 출발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턴의 사상, 아까 내가 말했던 이원론적 생각에서 출발을 해요. 왕과 나는 동일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생각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찌그러졌네. 그래서 오늘날 그 선진국의 민주주의의 물질적 근거, 제가 물질적 근거라고 자꾸 말을 하는 게 물질적 근거 돈 아닙니까? 돈. 그건 시민이 내잖아요. 특히 법인세 말고 소득세와 소비세. 우리나라도 소득세와 소비세를 합치면은 60%가 넘어요. 그래서 소득세와 그러니까 25%가 법인세예요,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가 결국은 보통 시민이 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이 좀 잘못된 게 내가 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할 건데 헌법의 성립을 위한 물적 기반이 시민한테 있는데 시민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시민이 행정이든 사법이든 혹은 입법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을 가진다라는 것들을 제대로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다른 나라 헌법에 비해서 아주 후진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봉건적인 작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뭐 여러분들 아는 이야기니까 뭐 이거 넘어가고요. 마그나 카르타가 원래 의회가 왕권을 재정적으로 종속시키면 재정적으로 종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종속시키고 그 뒤에 가면은 뭐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사실은 이제 트럼프 이야기를 하려고 밑에 잠깐 써놨는데요. 여기 이제 미국 트럼프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 세금 징수권과 관세. 전번에 제가 이제 한번 제 페북에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대법원 판례 나오기 전에 이거는 절대로 미국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트럼프는 대법원 가서 진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언이 아니라 예측을 했죠. 그건 예측을 한 이유가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의회가 여기 딱 써놨어. 관세. 특히 관세는 정말로 중요해요. 세금, 관세, 수입세, 소비세를 부여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지며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는 의회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쓰여 있어요. 아예. 이거를 무시하는 순간 나라가 깨져요. 미국은. 미국의 헌법에 정확하게 써 있고 심지어는 그 다음 내용 있잖아요. 세금을 통해 전쟁 비용을 비롯한 국가 방위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전쟁 선포권입니다. 그 다음 밑에가 전쟁 선포권인데 전쟁 선포권이 왜 의회에 있느냐? 전쟁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 없이 전쟁을 어떻게 해? 그럼 무조건 돈과 관련된 건 원래 의회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의회, 시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는 옛날 마그나 카르타의 전통이 아까 말했잖아요. 전쟁 일으키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가고 귀족한테 왕이 나 돈 좀 이렇게 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 보복사안을 발견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기사 등등의 전쟁 선포권 자체가 의회의 독점권 아니야. 지금 현재 페르시아 전쟁이 아니라 중동 전쟁 저거 불법인 거예요. 불법이에요, 불법.
의회가 오케이 해준 거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근데 그걸 바보 같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상관없이 의회를 수호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사실은 탄핵을 하든 뭔 수를 써야 되는데 미국 기사가 자빠진 겁니다, 사실은. 요 앞에 관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관세조차도 보시면은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잖아요. 대법원 들어가보면 도리어 대법원이 실제로 공화당 그 추종자들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미국 헌법을 수호를 했는데 정작 의회는 진의 권한인데도 불구하고 진해가 못 지켜내고 그걸 그 당파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의회의 권한 자체를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여기도 말했듯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지만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게 그 헌법과 관련돼서 해석이에요.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에 대한 이야기. 왜냐? 전쟁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용 안 들이고 전쟁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앞에 세금 관세 징수권과 연계돼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의회가 전쟁을 선포하게 되면은 이와 동시에 전쟁 비용에 대해서도 의회가 어떻게 충당할 건지를 결정을 해요. 의회가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데 비해서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하는 건 월권이고 지금 사실은 페티션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웃긴 거고, 여기 보시면 재밌는 말이 지갑과 칼의 권한입니다. 지갑과 칼의 권한. 칼을 쓰려면은 지갑이 있어야 된다는 게 미국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헌법상 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권한이 지갑과 칼입니다. 이 말이 저는 법 전공자가 아닌데 법 전공자들은 영미법 할 때 이걸 아주 중요한 걸로 아셔야 될 겁니다. 예. 저는 AI가 가르쳐줘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넘어와서 세금을 다루는 기관은 국회하고 감사원이 있어요. 국회가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하는 일이 예산안 심의, 예산안 확정, 결산 심사. 이 말을 알아놓으십시오. 이게 함정이 있어요. 예산안 심의입니다. 예산안 안 만들어요. 예산안 안 만들어요. 심의입니다. 심의. 예산안을 만드는 건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합니다. 그것도 좀 웃기죠.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가 되면은 행정부가 의회이자 행정부잖아요. 다 하죠. 둘 다. 지가 만들어서 지가 심의도 하고. 그 프랑스 가면은요. 프랑스는 무조건 예산 심의할 때 위원장이 야당이에요.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무조건 야당이에요. 예결위 위원장,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은 예결위 위원장은 야당이에요.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죠? 쪽수로 안 밀고. 그 다음에 예산안 확정하죠, 우리나라? 그런데 예산안 확정할 때 이제 어떡합니까? 쪽지를 집어넣기 시작하죠. 쪽지를 집어넣으면은 행정부에서 미리 쪽지 부분을 만들어 갖고 오기도 하고, 늘 자리를. 그 다음에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 갖고 다시 갖고 와요. 심의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행정부에서 새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안 하려고 자꾸 난리를 칩니다. 예산안을 새로 짜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산안을 수정을 못해요, 국회에서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심사라고 돼 있죠. 감사는 국회가 안 해요. 감사원이 해요. 집행에 대한 감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결산심사를 하는데 나중에 나올 거예요. 결산심사가 엉성해요. 양도 많고, 그리고 전문가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회의 심의망이라는 게 애초에 엉성해가지고 통과시키기에 너무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거기서 더 황당한 거는 행정과목이라는 거예요. 행정과목과 관련해서 독일 같은 데는 뒤에 나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 군대, 요것도 항목 다 심의를 해요. 우리나라 안 해요. 일체 안 해요. 독일 해요. 못할 거 없겠죠? 우리도? 그게 어디 있어? 딴 나라는 하는데. 자, 감사원. 감사원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기관 아닙니까? 감사원 뭐 하는 데지?
그하고 감사원이 뭐 제대로 뭘 하나? 잘 모르잖아요. 감사원에서 원래 하는 일이 제일 큰 게 회계감사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회계적인 역할을 해요. 사실은 감사원이라는 데가. 그런데 웃긴 게 감사원이 대빵은 회계사가 아니에요. 다 법관이에요. 그것도 웃기죠? 회계감사해요. 회계감사. 감사의 역할 일의 거의 100%가 회계예요. 회계인데 왜 법관이 감사원장을 맡냐고요. 전부 다 감사원에 사람을 몇 명 뽑는다 그랬지. 그죠? 감사원장이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 임명하고, 감사위원을 감사위원 수가 지금 5인에서 11인 이하로 구성된, 지금 몇 명인지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해요. 그래서 여기 감사원이 하는 일이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단 행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까지 다 포함해서 해요. 국공기업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가 감사원이 어떻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감사원이 총계가 1000명 정도 돼요. 1000명. 1011명. 정무직이 8명 있는데, 이게 이제 8명이 원장 하나, 감사위원 6, 사무총장 1명. 이 8명이에요. 이게 이제 잘 나가는 놈이고요. 미안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6명이 고공단이 더 있어요. 이 사람들 1급에서 3급까지.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있어요. 그 밑에가, 일단, 어쨌든 이 사람들 빼고 나면 그 1000명 있는 거 아닙니까? 거의 1000명. 1000명인데, 500명이 상급에서 5급 사이고, 나머지 500명이 그 밑에 하급 직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했던, 정무직 8명이 거의 법관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쭉 감사원의 활동에 써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감사원이 할당하는 거니까 보시고, 이런 일을 근데 원래는 이렇게 안 잘리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거는 보시고 넘어갈게요. 그 이제, 우리나라 주권 재민의 뭐 이야기를 보면은 바이 더 피플이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한계. 선거를 하면은 우리가 87년 이후에 흔히 운동권, 전부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이 87년 이후 되니까,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됐으니까, 통일, 민족 하자. 그래갖고 이제 손대 뻗단 말입니다. 사실. 그러고 나니까, 사실 민주주의 누가 했냐? 영생이나 대중이가 한 거죠. 그래서 금융실명제도 하고, 하나의 적결도 하고, 지방자치도 하고. 근데 그거 할 때, 흔히 말해서 제야나, 운동권이 손가락 하나 얹을 만한 걸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거 해야 돼 하고 한 것도 없고, 그건 모르고 있었고, 그런 게 나라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민주주의인고, 그래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말로는 참여 민주주의 하자고 지금 제약 시민단체에서 그러지만, 들어가 보면 하나도 몰라요. 일도 몰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현재 민주주의 하고 직접 민주주의 하자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직접 민주주의야 스위스 모델 사고 이런 걸 하고 잡았어. 그거 아니거든요. 대표를 뽑는 거, 대의라는 거는 한마디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긴 한데 열매가 아니잖아요. 못 먹잖아. 영양가가 없잖아.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민주주의는 열매예요.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거지 보는 게 아니라고. 보고 즐기는 거리가 아니고, 프로야구처럼 보고 즐기는 게 아니고, 동네 축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활과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는.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의 물질적 기반을 담당하는 게 시민인데, 시민은 기본적으로 재무적 권리가 있어. 재무적 권리라는 말은 정말 중요해. 내 돈, 내 산.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에게 권리가 있다가 옛날에 보스턴 차 사건하고 관련있잖아. 내가 세금을 내면 나한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권리 없는 세금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권리 없는 그래서 지금 푸에르토리코 같은 경우는 세금은 내는데 의회에 대표도 못 보내고 해서 말이 많죠. 어쨌든 그런 이야기인데, 이 재무적 권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전번에 말했던 사법, 그 다음에 이제 감사,
행정, 공무단임 이것들 전반에 있어서 시민 권리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시민 권리의 핵심이 그냥 재무적 권리에서 출발해서 재무적 권리 우리가 돈을 내니 우리가 국가를 떠받치니 국가를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걸 무시를 하면은 시민을 쫄러보는 거고 시민을 도구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이야기는 주로 이제 세금과 예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게 그 감사를 하는 권리 자체가 참여의 핵심이다. 돈과 관련된 거는 돈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것도 역할이긴 하지만 일단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즈니스 타고 마카데미아를 먹는 거를 막을 수가 있죠. 비즈니스 타고 마카데미아 먹는 게 지방의회, 지방 시군 의원들도 가고 그 짓을 해요. 나도 한 번도 안 타본 비즈니스를 독일 놀러 가면서 그걸 비즈니스를 타고 간다고요? 돈이 장난입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 써 있습니다. 재무적 정보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고 뭐 기타 등등 써놨으니까 보시고 빨리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